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탈케를 응원하는 익명의 C, 익명의 K입니다. 와! 저희는 탈K 힙합 탈 아이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아이돌이 무엇인지부터 기준을 정해볼까요? 저는 아이돌이 사전적으로는 숭배받는 대상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말하는 아이돌은 캐릭터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유사연애, 섹스 어필 혹은 서사를 판매하는 포즈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대략적인데 차근히 설명을 해보자면 유사연애부터 K씨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유사연애는 소위 말해서 알패스나 나패스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나패스는 우선 아이돌과 나를 알패스로 엮는 그런 그 대상과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아이돌을 소비하는 경향이고요. 맞아요. 네, 알패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돌 멤버들끼리 사귀고 있으며 또는 그런 알패스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서사를 만들고 또 스토리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섹스 어필을 얘기를 해보자면 섹스 어필이라는 게 단순하게 섹시 컨셉 뭐 이렇게 노출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아이돌이 팬덤을 향해서 연애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 모든 이미지들이 전부 섹스 어필이라잖아요. 예를 들어 뭐 팬싸에서 설레는 말 해주세요 뭐 이런 거나 이제 어떤 아이돌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신체 부위를 팬들이 소비를 해요. 예를 들어 뭐 누구 어깨로 지구를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여돌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컨셉이 진짜 우리 그룹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다 들어가는 게 컨셉이 진짜 로리타부터 센 언니까지 다 그게 섹스 어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그리고 어떤 여돌 같은 경우는 이거 기획 자체가 뭐 아예 여자 팬덤을 저격하고 섹스 어필을 해서 여자 팬덤 자체에서 더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언니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기획을 한 거다. 이거는 한남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정당화를 하게 만들죠. 남돌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사실 남돌 같은 경우는 여돌만큼 섹스 어필이 주가 되는 컨셉이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돌도 되게 컨셉화된 모습으로 섹스 어필을 하는데 뭐 소위 말하는 쇼타 컨셉이라거나 또 남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룹 또는 멤버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춤에 은근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그런 게 있죠. 막 꼬잡춤이라거나 네, 그런 모습이나 막 요새는 갈수록 여돌 같은 일명 그렇죠. 그 사회적 여성성을 네, 사회적 여성성을 답습하는 그런 춤 모양도 많이 맞아, 그게 늘어나고 무해함을 있어요.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돌의 무해함을 강조하고 노출에 대해서는 팬들이 남돌에게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어떤 팬들 같은 경우는 막 콘서트에서 복근 보여달라고 막 다 같이 환호성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성욕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또 어떤 팬들 같은 경우는 감히 우리 남돌에게 그런 요구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남돌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꺼리기도 해요. 이런 게 좀 남돌을 성역화하는 경향이나 또 여성이 자신의 성욕을 숨기도록 배워온 것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욕을 숨기면서도 막 사진을 소비할 때 신체 부위를 강조한다거나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그런 사진을 같이 올릴 때 보이는 텍스트를 통해서 사실 성욕을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또 뭐가 있죠? 또 아이돌의 서사가 있죠. 맞아요. 아이돌 서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진짜 네. 과몰입의 최고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말한 거는 일종의 근데 사실 외적인 부분에 가까운데 네. 사실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그게 외모로 그렇게 따라주는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맞아요. 이런 팬들은 정말 계속 라이트하게 좋아하고 있는 팬들에게서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팬들이 정말 어떤 순간에 이입하고 팬덤 활동을 지속하게 되느냐, 이 서사를 통해서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돌에게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성장을 어떻게 힘들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린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 살짝 가공된 채로 맞아요. 접하게 이것도 되죠.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네, 마케팅 전략이죠. 예를 들어 그 뭐 프로그램이라거나 우리는 그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공된 채로 받아들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속사가 공개하는 멤버들의 과거 이야기라거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멤버들의 과거도 다 가공된 이야기겠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누구가 이렇게 힘들게 성장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그룹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고 팬들이 정말 많이 자아의탁을 하고 과몰입을 하고는 하죠. 맞아요. 사실 연예인이라면 팬덤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인데 네. 유독 아이돌은 아이돌 자체를 지속하기 위해서의 팬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팬덤이 있어야지 아이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산업이 존재를 맞아요. 하고. 네네네. 사실 연예인이 뭐 스타성, 음악적 재능, 또 외모 뭐 그런 다양한 공통점을 가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굉장히 크죠. 맞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후에는 팬덤이 아이돌의 존속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금전적 투자를 하는지도 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탈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K-팝 팬덤 문화이고요. 두 번째는 K-팝의 본질, 즉 포주 산업과 사회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시장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K-팝 시장의 연함 차이와 코르셋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팬덤 문화를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 사실 이게 1, 2, 3이 밀접하게 연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목차로 따로 뺀 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 언급이 나온 거는 다음 회차에 또 네네네. 이어서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청자가 일단 순덕분들 까빠도 좋아요. 네. 까빠도 좋고 잡덕도 좋고 네. 저처럼 이제 제가 옛날 라이트덕이었던 거 라이트덕 분들도 좋고 네. 사실 머글한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럴 수 머글 입장에서는 네. 뭐 들으면 이런 게 있었어? 약간 네. 이 정도는 되겠지만 저희는 약간 순덕분들이나 이제 까빠분들이 사실 까빠분들도 그게 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화의 소비 상태를 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그분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듣고 조금 탈캐를 한 번쯤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팬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몰입과 덕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세 가지 특징을 골라봤는데요. 이게 지속성, 빈도, 이입이 있죠. 이게 각각의 요소 자체는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면 뭐 하다못해 뭐 내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영화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각각에 보면 그 영화를 뭐 자주 보기도 하고 그 영화를 하루 정도 그 봤을 때 딱 그날은 그 영화 생각만 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입이죠. 네. 그리고 혹은 그 영화를 나중에도 뭐 생각나면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게 좋았던 그런 거의 지속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각각으로 빠지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소비자의 모습인데 이게 세 개가 동시에 갖춰지면 일반적인 대중의 소비와 형태와 다르게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네. 이 세 가지를 합쳐지면 그게 팬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정도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아이돌뿐만 아니라 뭐 배우나 캐릭터 등등 뭔가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분야 있잖아요. 분야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아이돌 정리를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돌의 정의를 지금까지 해봤고 네. 또 덕질이 또 무엇인지, 팬덤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죠. 네, 그 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 이제 팬덤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자면 일명 그 K-팝 덕질 경력이죠. 네. 네, 저는 과거 트랜스 한남이었습니다. 저는 대가리가 트랜스 한남이었어요. 네, 아, 진짜요? 예. 저는 남쪽 커뮤니티를 자주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자에 미쳐있기 때문에 여돌 코르셋 처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고지 잡고 반성합니다. 지금도 사실 여자를 존나 좋아하지만 제가 아이돌 산업을 소비하지 않는 게 여자 아이돌을 위한다는 걸 깨닫고 현재 탈 오타쿠를 탈 케이팝을 외치고 있고 저는 근데 당시에 누구 하나를 깊게 판 게 아니라 그냥 일명 그 라이트 덕이었어요. 저는 철새였고요. 네. 흔히 말하는 철새였고 라이트 덕이었고 네. 특정 그룹 알페스 덕질은 많이 해봤습니다. 굿즈도 네. 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점이 진짜 철새 같은 애들이죠. 네네. 이제 먹을보다는 훨씬 깊게 알고 네. 다 이렇게 걸쳐서 다리 걸쳐서 알고 있는 그런 애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씨님과 정말 반대의 덕질을 하고 왔는데요. 저는 저는 남도를 봤고요. 네, 저는 남돌 순덕이었고 8년을 봤는데 횟수로는 거의 10년이 됩니다. 네. 저는 초반에는 알페스 덕질을 했는데 점점 순덕이 되고 또 아이돌에게 충성적인 그런 팬이 되어가면서 알페스 없이 자하이탁하고 금전적으로 서포트하는 쪽으로 넘어갔고요. 8년을 보내고 네, 지금은 과거 공방 때 쓰는 다이소 의자를 시위 때 사용하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완전히 탈남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K-팝 팬덤 문화입니다. 맞아요. 네, K-팝 팬덤 문화에서 일단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일단 소비 형태가 있죠. 네, 소비에는 간단하게 굿즈를 사는 거나 뭐 앨범을 사고 콘서트를 가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면 스트리밍을 돌리거나 조공을 하거나 생일 광고에 돈을 기부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소비 형태가 물질적인 돈으로 투자하는 게 있고 네. 시간으로 투자하는 네. 게 있죠. 네. 저는 주로 시간을 투자하는 쪽이었어요. 네. 아,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팬 계정을 네.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사진을 맞아요, 소개하고 맞아요. 영상을 보고 그런 네, 경우겠죠. 맞아요. 네네. 떡밥 계속 팔로우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라이트 팬이라고 욕을 네. 먹었죠.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소비 여부에 따른 네. 계급이 형성이 되잖아요. 맞아요. 팬덤 내에서. 네, 소비를 하는데 금전적으로 아이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만 좋은 대로 소비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 라이트 팬이라느니 꿔보라느니 철새 팬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멸칭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머글들이랑 저희 이런 찐 오타쿠 팬이랑 기준 자체가 다른 게, 네. 진짜 웃긴 게, 그래도 저 같은 라이트 팬 정도면 이런 미친 음지 문화를, 팬덤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본인도 이렇게 소속감을 안 느끼고, 그런 수준인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머글은 아예 이런 문화 자체를 몰라요. 네네. 머글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는데 해리포터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까는 그 영화로 예시를 들어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 수많은 해리포터 팬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팬들이 뭐 해리포터 전권을 다 읽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서 굿즈도 사고 사진도 찍고 그게 이제 팬질의 전부인 소비 방식이 있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이고 건전한 소비 방식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건전하죠. 해요. 뭐 이것도 굳이 얘기하자면 뭐 굿즈 마케팅에 넘어간 소비자지만 뭐 이 정도 문화 소비는 맞아, 네, 문화 산업 건강하잖아요.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돌 팬덤 오타쿠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깊이로 정신적, 물질적 소비를 일명 몰입 소비를 네. 하기 때문에 팬덤 문화가 유해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런 소비들이 근데 그냥 나타나지도 않죠. 이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한데 이런 마음을 굉장히 소속사에서 부추겨요. 한정수량 마케팅을 하고 콘서트 자체도 우리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왜 좌석 더 안 늘리냐 맨날 말하지만 사실 그런 전략인 거죠. 맞아요.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티켓팅에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등바등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이 전략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럼 걔네가 할 수 네. 있죠. 그 돈이면 당연히 네네. 장소 마련하겠죠. 이것도 전략이죠. 맞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팬들에게 박탈감을 줘서 다음에 더 소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팬덤 특징에 사실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돌 팬덤은 청소년이 많고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게 일종의 재밌는 또래 놀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같은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친해지기도 하고 네. 뭐 이 팬덤 내에서 그러니까 팬덤 내부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팬덤에 소속감을 가지되 그 팬덤 내부에서 자기 위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앨범을 사고 공식 야광봉을 사고 공식 굿즈를 사고 공식 팬클럽에 가입하는데 무조건 공식과 관련되어 있으면 맞아. 그 아이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저도 이거 네. 가입하려고 굿즈 네. 샀어요. 그때 아, 사실. 굿즈를 사야지 네. 가입이 된다고. 정말요? 네. 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더 친해지고 소속감을 같이 느끼고 그 내부 사람들을 같은 편으로 규정하고 또 이 아이돌을 공격하는 사람 또는 다른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을 집단의 적으로 규정하는 등 이렇게 소속의 맞아요. 특징을 맞아요. 띠고 있죠. 특히 그게 청소년들 입장에서 그 주변 사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이대고 그게 이 팬덤 내에서 친구를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의 정말 인생에 진짜 큰 영향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당장 저희보다 한 5살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위터 어떤 아이돌 좋아한다고 하면 진짜 손쉽게 트위터 계정을 파가지고 네. 오프 만남을 자주 가지고 아, 네, 교류를 하고 그거 대부분 아이돌계를 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근데 저희 때도 사실 이게 그런 매체가 없어서 그렇지 똑같은 게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전학을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애들이 와가지고 너 동쪽에 신이 일어난 그룹을 좋아하니? 아니면 우주 대폭발 그룹을 좋아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네. 어느 한쪽을 내가 고르면 그 네. 그룹에 끼워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반에서도 그룹이 이렇게 날리는 거야. 그럼 지들끼리 서로 몰려다녀요. 서로 막 배척하고 막 네. 우리 오빠가 더 낫다 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때 소녀시대 원더걸스 좋아했어. 너 걸그룹 좋아해? 너 레지야? 이런 소리 꼭 나왔어. 근데 나는 또 그때는 또 내가 억지로 막 레즈인 걸 부정하고 막 아니거든 뭐 걸그룹 좋아한다고 레즈 아니거든 막 이런 네. 식으로 하고 막 억지로 그래도 남들 좋아해 보려고 네. 하고 왜냐면 내 친구가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친구 따라서. 저도 친구 따라서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 따라서 좋아했다가 어쩌다 보니 좋아하는 친구들끼리랑 몰려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또래 문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단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진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알페스 문화가 이 또래 문화랑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이돌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일명 소위 말하는 팬픽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로맨스 소설을 읽듯이 맞아요. 그 공금이라고 하죠. 공유 금지 막 팬픽이 반에서 버젓이 떠돌고 다니고 이런 게 이런 음지 문화를 모르는 비오타쿠들도 이제 또래 문화에서 지내다 보면 이거를 볼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이걸로 사실 되게 유해한 게 성적인 그런 부분이 이걸로 먼저 접한 여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들어보면 사실 그것도 네. BL 소비가 특히 남돌 팬픽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네네. 저는 여돌 팬픽 읽었어요. 여돌 팬픽 읽었는데 난 둘 다 봤는데. 그 남돌 팬픽, BL 팬픽이 압도적인 게 진짜 네. 재밌는 게 그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BL에 대해서 더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사실 팬픽 문화 자체도 팬픽이 내용이 보면 이거 약간 인도랑 비슷한데 되게 폭력적인 게 많아요. 사실 로맨스 드라마랑 이거 좀 밀접한 연관이 맞아. 있는데 뭐
사실 뭔가 강간을 어떻게 하나의 사랑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스토리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게 여자로 보면 훨씬 더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남자랑 남자랑 봄으로써 그거를 약간 배제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 성으로부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걸 계속 학습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런 알베스 문화가 되게 그러니까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되게 친근하게 만들어주고 맞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게 되게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그 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응칠에서 그 유명한 거 그 선생님이 그 읽는 네, 거 이기 먹고 그거 있잖아요. 기스를 하였다 이러면서 네. 성은지 그 정은지 씨가 네. 정은지 씨가 그 쓰다가 네. 걸린 거 보고 이렇게 네. 읽잖아요. 그게 이게 굉장히 드라마로 문화죠. 나올 정도면 얼마나 이게 대중적인 네. 문화라는 거야. 그 시절부터 H.O.T 시절부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알페스 문화의 소비 방식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게 알페스는 사실 그 아이돌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아이돌의 그 캐릭터성만을 계속 집중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걸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아이돌의 이미지 그리고 그 캐릭터성을 가지고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걸 소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돌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사실 네 그런 서사적인 상상 이런 데서 만족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소비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소속감을 위해서 또 또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는 자기 아이덴티티의 증명을 위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 아이돌의 성공을 위한 또 뒷바라지를 하려는 그런 심리인데요. 맞아. 그 네. 일명 뒷바라지 문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네네. 이거는 뭐냐, 앞에 거는 그래도 적어도 스스로를 위한 소비예요. 스스로 굉장히 뭐 소속감을 느끼거나 또래 문화를 하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즐겁게 지낸다거나 자기 아이덴티티의 증명, 이렇게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돌의 이렇게 외적인 그런 컨셉이 있으니까 어떤 컨셉을 좋아하고 맞아요. 의상을 사실, 좋아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소비예요. 근데 후자는 완전 아이돌의 성공만을 위한 그런 소비에 가깝죠. 맞아요. 네. 이게 굿즈를 살 때도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내가 굿즈를 사서 내가 나는 이 가수를 좋아해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심리도 있지만 이게 보통 이제 스밍이나 앨범을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증명도 못도 아니고 정말 뒷바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또 소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전자는 좋은 소비고 후자는 나쁜 소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자가 훨씬 더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렇게 비교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결국 이제 남을 통해서 자아의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욕구를 또 남을 통해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남을 통해서 이렇게 자아의탁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기 행복을 위한 소비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세뇌를 하니까 아이돌이 성공할수록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팬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압박을 받고 또 팬덤 내에서도 너 왜 그 아이돌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심지어 회사조차도 아이돌의 입을 통해서 성적에 대한 압박을 주기도 해요. 맞아요. 아이돌이 직접 막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한다며요. 막 네. 뭐 신곡이 나왔는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게 그다 간접적인 네, 스밍 돌려주세요. 그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팬들은 또 여기에 이입을 엄청 하면서 졸라매고 다그치고 또 서로 공격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팬덤 내에서 막 저희 네. 그런 팬덤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막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저희 그런 능력 있는 팬이잖아요. 네.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서로 다그치죠. 그러면은 이러면서 어떤 게 생기느냐, 한이 쌓여요. 억울함과 한이 엄청나게 쌓여요. 이런 네.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미쳐버려요. 네, 미치죠. 맞아요. 내가 이만큼이나 하는데 왜 내 새끼가 더 뜨지 못하는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것을 왜 사랑으로 봐주지 않고 남들의 비난을 사야 하는지, 또 이렇게 한을 품고요. 이렇게 한을 품어서 똘똘 뭉치면서 다른 팬덤 그리고 다른 아이돌 또 나를 비난하는 그런 팬덤 심리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머글들에게 원망을 쏟고는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에 대한 비난이 곧 나에 대한 비난이 네.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더 열을 내는 거죠. 그게 네.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네, 감기가 맞아요. 느껴지는 외부 네. 그건 진짜 근데 내부에 있으면 몰라요. 그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소비하는 이런 뒷바라지 형태가 또 어떤 모습을 띠느냐, 팬덤 내에서 이렇게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광기와 비슷한 모습을 띄어요. 자료 화면과 같이 이런 얘기들을 밈처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 아이돌 땡땡이에게 돈 쓰자, 간장에 밥 먹자. 소금에 밥 먹자, 이런 식으로. 현타가 오세요? 네, 현타가 오네요. 심지어 보험은 닥치고 생각하자, 휴대폰 요금도 밀어, 에어컨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쓰지 말고 뭐 히터도 틀지 말고 옷은 뭐 제대로 입고 다니지 말고 쌀포대나 입자고, 그 모든 절약을 통해서 돈은 어디에만 쓰자, 아이돌에게만 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게 진짜 광기인 거는 사실 네. 본인들도 알고 있죠. 말도 안 네. 되는 소리라는 걸. 네. 근데 이거를 웃으면서 사실 밈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네. 팬덤이 그런 식으로 밈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저기 소속사 네. 뭐 건물 창문 하나 달았다, 건물 하나 그런 식으로 타일 하나 깔았다. 그런 식으로 그게 밈으로 소비하는 게 이게 웃기세요? 어이가 없죠. 네. 근데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하느냐, 자신에게 하는 소비가 가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소비가 가치 없고,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을 위한 소비는 가치 없고, 그 아이돌의 성공을 위한 소비만이 가치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런 민망을 봤을 땐 웃기지만,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머리에 계속 이런 인식이 세뇌되고 박혀 있으면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오늘 뭐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앨범 하나 가격이라서 못 사 먹고 밥버거 사 먹었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 해요. 정말 소비 기준이 진심으로. 바뀌어요. 네, 소비 기준이 바뀌고 나를 위한 소비를 정말로 안 하게 되는 현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그게 또 이 같은 밈을 서로 다른 팬덤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팬덤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보면 약간 멀리서 한번 지켜보면 굉장히 깨닫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소비 형태에서 이 뒷바라지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앞에 말했듯이 스밍이나 투표, 앨범 구매, 또 콘서트를 가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또 광고를 게시하거나 또 공방을 다니는 등의 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스밍은 노래를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노래를 내가 사서 구매해가지고 그 파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을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음원 사이트에서. 맞아요. 네. 음원 사이트에서 한 곳만 돌리지도 않고 멜론, 벅스, 소리바다, 또 뭐가 있죠? 또 심지어 네. 뮤비도 유튜브로 돌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뮤비 유튜브 화질도 좋은 걸로 돌려줘야 카운트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화질 좋은 걸로 계속 돌려주죠. 720원 네. 돌려서 네, 그러면은 컴퓨터가 과부하가 온단 말이에요. 고장나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스밍을 돌리면서 팬들이 계속 그 노래를 듣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네. 돌리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돌리는데 그들도 그걸 돌리면서 사실 다른 노래들을 듣고 싶어 해요. 차트아웃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왜 이게 차트아웃 됐지? 다들 스밍 안 돌리시나요? 하면서 서로 막 재촉하고 막 탓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는 다른 노래 듣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이러면서 와,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남들을 위해서 그 노래를 돌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였던 거예요. 굉장히 네,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 자체가 그냥 이 팬덤 문화에 만연하게 된 것도 진짜 그게 어떤 뭔가 이 스밍 문화가 정착이 된 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팬들의 뭐 그땐 또 앨범을 샀죠. 오프라인 네. 앨범을 사고 그런 게 많았지만 이 스밍 문화가 너무나 이제 대중적으로 전파가 된 거는 진짜 최근 사이에 이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퍼진 것 같고 심지어는 스밍을 이제 팬덤이 아닌 친구한테 가볍게 부탁해서 또 친구는 그걸 또 내 친구 부탁이니까 이 아이돌의 팬이 아님에도 또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전파하는 것도 진짜 많이 봤고 네. 제가 또 뭐 이제 학원 알바를 할 때 이제 아이돌 팬덤 이제 팬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네. 학원에서도 사실 그거 몰래 돌리고 있어요.
돌렸어요. 미치겠어요. 그걸 돌리면서 또 데이터도 부족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아껴가면서 막 저는 1시간에 한 번씩만 그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1시간에 한 번씩만 노래를 틀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틀었어요. 중간에 정시가 되는 순간 아 이거 돌려야 돼 하고 노래를 틀었어요. 소리는 또 끄면 안 된단 말이었어. 이어폰 껴놓고. 아 이게 또 라이트 덕인 저한테는 또 이건 솔직히 라이트 덕 입장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봐서 굉장히 광기의 문화였어요. 네, 광기죠. 네. 또 투표 얘기를 한번 짚어볼까요? 투표는 무료 투표가 있고 유료 투표가 있는데 무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간을 쏟아붓고 광고를 보고 이런 식으로 투표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맞아요. 정말 아이디를 무한대로 만들어가면서 시간을 계속 쏟아붓죠. 유료 투표는 계속 돈을 쏟는 말할 것도 건데, 없죠. 네, 돈을 바로. 그렇죠. 돈을 갈아 넣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아이돌에게 상 하나를 주기 위해서 팬들이 그 시상식을 주최하는 그 단체에게 그냥 돈을 계속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돈을 그냥 계속 뭐 얼마를 주면 그냥 상을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팬덤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팬덤끼리 계속 양쪽에서 소비를 맞아요. 하면서 무한대까지는 아니겠죠. 아무튼 많은 돈이 그냥 그 시상식 단체에게 가고 있는 그런 이상한 구조인 거예요. 저도 사실 투표를 할 때도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서 그 팬들도 네. 알잖아요. 네. 맞아요. 이 돈이 다 쟤네들 배불리는 데 쓰는 네네. 걸 알잖아요. 아이돌한테 가는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그러면서 정말 하루에 한 번씩만 결제를 하는 식으로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투표를 했을 때 10만 원 가까운 돈을 썼었어요. 와. 네. 또 소비에 정말 중요한 앨범이 있죠. 앨범을 사는 이유는 크게 팬사인회. 팬사인회가 있고 순위가 있어요. 앨범 순위 항상 뭐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짜자자자자 넘어 이렇게 초동 판매. 초등 판매량이라거나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돌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많이 팔아줘야 되거든요. 팬사인회는 또 가려고 100장을 샀는데도 떨어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큰데 그쵸. 그 안에서 또 팬덤끼리 경쟁이 붙고 네, 팬덤끼리 경쟁. 그거에 대해서 또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그쵸. 난 100장 샀는데 안 됐고 그런 분들 네, 이제 뭐 말도 그런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다음에 또 150장, 200장을 사고 있겠죠? 네. 둘 다 정말 말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팬사든 순위든. 근데 팬사는 적어도 이렇게 앨범을 사면 뭐 가서 얼굴 보고 사인하는데 뭐 그래봤자 몇 초가 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뭐 이동하실게요 하고 바로 넘어가죠.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랬잖아요. 네. 아, 네. 밥 먹었어요? 아 진짜요? 뭐 하다가 아 진짜요? 이렇게 같이 막 사인을 해주고 뭐 코디들의 고나리도 심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옆으로 이동하실게요. 근데 순위는 심지어 그것조차 없어요. 그것조차 없는데도 그냥 아이돌의 성적만을 위해서 앨범을 맞아요. 계속 사재끼는 거죠. 그리고 광고도 진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정말 많죠. 네. 모든 지하철이 그냥 아이돌 얼굴로 도배가 돼 있어요. 특히 홍대, 강남 이런 역 가면 맞아 유동인구가 네. 많은 역일수록 네. 또 그것도 자존심이에요. 그 맞아요. 메인 역이 있고 네. 조금 싼 역이 있는데 맞아요. 비싼 역에다가 커다랗게 광고를 커다랗게 걸어주는. 거는 게 그리고 이 문화가 네. 다 아이돌 문화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뭔가 배우판이나 이런 데 다 네. 뻗어나가고 네, 전 네. 실제 정치인이 걸리는 것도 봤고요. 그러게요. 네 그냥 네. 캐릭터가 걸리는 것도 봤고 네. 이런 문화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팬덤 네. 내에서 하나의 네. 소비 문화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자리 잡은 게 생일이라서 네. 헐고 컴백이라서 헐고 그죠. 또 저기 아까도 또 얘기 나올 텐데 또 뭐 네. 우리 누구 투표해 달라고 맞아. 헐고 근데 저는 이것도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거는 정말 누구의 돈이 가느냐? 지하철 공사에 돈이 가잖아요. 지하철 적자나는 거를 팬들이 여성들 돈으로 그거를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거 소비하는 거 다 여자들이에요. 네. 그 또 총대 매시는 분도 네.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단체 그거에 뭐 조공이든 이런 네. 거 계시든 총대 매시는 분은 한번 총대 매고 나면 또 환멸 나가지고 네. 이게 사건 사고 아무래도 돈이 모집하는 거니까 사건 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네네. 그런 일이 또
많이 일어나고 네. 있죠. 또 콘서트 정말 좋아하는 뭐 노래와 좋아하는 무대를 보기 위해서 콘서트 한 번쯤 뭐 갈 수는 네, 있다 저도 생각해요.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많이 갔어요. 네. 그런데 팬들의 심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공연은 항상 다른 공연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4번 공연하면 4번, 다 5번 가야죠. 공연은 5번 다 가야 돼요. 근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제 홈마들은 또 따라다녀야 되죠. 네. 그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충분한 좌석을 주지 않아서 뭐 티켓팅을 하느라 시간을 쏟고 취캐팅 하느라 시간 쏟고 뭐 프리미엄 티켓을 사는 거 굉장히 비난받지만 사실 다들 사고 있잖아요. 네, 다들 소비하니까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들 딱 되면 네. 포도알 그거 좌석 보고 앉았고 네. 남았는지 보고 앉았고 언제 빠지나 보고 앉았고 또 풀미 붙어서 네. 품위 붙여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소비를 하고, 소비하는 와중에도 또 사고 싶은 대로 사지 못해서 또 한을 쌓고 불편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소비가 있죠. 네, 또 아까 홈마 얘기를 하셨는데, 홈마가 사진을 찍고 뭐 비공식 굿즈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팬들의 소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홈마의 비공식 굿즈는 그냥 파리들이 파는 또 굿즈와는 다른 취급을 받잖아요. 맞아. 이게 굿즈가 공식 굿즈가 있고 비공식 굿즈가 있는데 뭐 공식 굿즈는 이제 뭐 소속사에서 잘 네. 팔려고 만든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비공식 굿즈에서도 급이 나뉘어요. 이게 진짜 파리들이 파는 굿즈가 있고 그런 팬덤 내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특히 홈마가 하는 뭐 사진집이라던가 네. 그런 굿즈가 있는데 근데 팬들 안에서도 홈마가 하는 비공식 굿즈는 그게 용인이 되죠. 용인이 되는 이유가 그런 홈마가 그 비공식 굿즈를 통해서 번 돈은 암묵적으로 그 아이돌에게 다시 소비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외에는 팬들이 비공식 굿즈 배지라거나 뭐 아크릴 뭐 호텔 캐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암묵적으로 너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으면 안 돼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굿즈를 통해서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거를 배송하고 그러느라 노동을 했음에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런 굿즈를 파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죠. 본인의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맞아요. 되는데 이 홈마나 구찌팔이나 다 전부 아이돌을 위한 팬들의 무급 노동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아이돌의 팬덤이 크는데 또 영향을 주고 있죠. 이따 또 무급노동 하니까 또 뭐 올리전 같은 것도 생각이 나서 네. 그거는 또 다음에서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이제 저희 새우젓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까지 소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 콘서트장에서 아이돌이 내가 있는 구역을 봐줬을 때 아이돌이 나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저 새우젓이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새우젓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새우를 낚아 올릴 때 어부는 그 새우 무리를 보는 것이지 그 새우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즉 아이돌은 그 구역을 보고 있는 것이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조차 착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근데 말도 안 네, 되죠. 하는 아까 거죠. 말했듯이 분명 회사는 연예 대상을 상정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네. 정작 나는 그런 연예 욕구를 느끼면 안 된다는 네. 그런 게 일단 이건 주로 이제 그런 순덕 집단에서 네. 그렇게 자정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새우젓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문화는 여자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떨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이돌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돌에게 있어서 나 개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계속 세뇌하고 주입받고 서로 그렇게 우리는 새우젓이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아이돌 팬덤에서 굉장히 현타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차피 걔네는 너 몰라 맞아.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버럭 화를 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대답은 항상 어떻게 해? 걔네 나 몰랐대. 난 모르는 게 더 좋아. 나는 걔네가 나 알라고 하는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아이돌에 대한 그런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자기 세뇌를 해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아이돌이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존감을 떨구고 성취감도 떨구는 그런 일이겠죠. 맞아, 되게 자기 모순적인 거예요. 네,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뒷바라지 경향은 이런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거든요. 여성의 개인의 자신의 성공이 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회가. 네, 성공을 자신 스스로 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돌의 성공을 보면서 그걸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현상인 거거든요. 맞아, 자아탁하기 네. 진짜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아탁이 남돌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팬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조차도 남돌이 사실 더 성공하기 쉬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여자 아이돌의 여자 팬덤과 남자 아이돌의 여자 팬덤 확연히 달라요. 네, 확연히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돌을 내 새끼처럼 여기고 아이돌을 키워주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은 가부장제의 예습과 같다는 생각도 해요. 가부장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아이돌을 내 새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네, 너희는 언젠가 이런 모습을 하게 될 거고 이미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네, 예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원래 옛날 아이돌 문화는 그거를 이제 유사연의 파류로 네. 분명 갔는데 분명 오빠 네, 오빠 네, 문화, 뭐 그런 식으로 오빠 불렸었는데. 무대였는데 요즘의 팬덤은 그거를 되게 부정하고 네, 오히려 땡땡맘 이렇게 되어가지고 네, 내 새끼가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그게 여성의 뭐랄까 그런 네, 욕구도 성적인 성적인 욕구도 그게 배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성적인 욕구는 배제하고 그냥 헌신하는 모습으로만 남아서 네. 그럼 솔직하지 못한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런 아이돌의 성공 이런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아이돌 뭐 성적으로 소비하고 유사연애적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사실 아이돌의 노력과 그런 야망과 강함 그리고 그걸 통한 성공을 더 좋아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자 자신 스스로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실 숨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것을 대리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사실 자꾸 남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남자 여성의 이제 권력차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남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남돌의 그런 부분을 그런 권력과 네. 남돌의 그런 컨셉 있잖아요. 사실 여돌의 네. 컨셉과 남돌의 컨셉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다른 라방에서 그럼 언급해도 될까요? 힘이 네. 있잖아요. 네, 언급해도 되나요? 다른 라방에서 네. 뭐 레즈비언들이 남돌을 그렇게나 좋아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왜냐 여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자유분방함과 그런 컨셉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많아요. 들어보면 이제 떠올려 보면 남돌의 그런 춤과 말 그대로 네. 춤과 노래의 그런 컨셉을 좋아했던 분들이 진짜 네, 많아요. 맞아요. 들어보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3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네. 3편에는 여돌과 남돌 컨셉의 차이라거나 그런 시장의 차이 그런 거 네. 다루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소비 형태가 있는데 이건 주로 여돌 팬덤에서 나타나는 형태예요. 네, 맞아요. 주로 소비로 일단 이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있죠. 아, 그렇다면 이 판이 일단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지금 여돌파는 사실 실제로 팬덤 내에서 그런 자정작용을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막 그런 총공도 많이 올리고. 맞아요.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네. 이제 본인들이 뭐 총공을 올린다고 사과문을 요구한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을 자정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봤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K-pop 시장의 본질이 사실 포주 산업이라서 네. 여기서 발전을 해봤자 이거는 여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좋게 가봤자 이 아이돌 시장이라는 것 속에서 이제 소속사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모되는 아이돌이 있는 한 이 시장은 멀쩡할 수가 없어요. 망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하려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이거는 차의 예고예요. 이 편에서 시장 페미니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런 아이돌을 소비하는 그런 형태는, 이런 팬덤 문화는 음지 문화에 가까웠어요. 왜냐면 그런 팬들만 하는 그런 소비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를 되게 대중화시키게 된 계기가 하나 있죠. 맞아요. 그 유명한 이제 프로듀스라는 시스템, 그 프로그램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팬덤 문화의 모든 것들이 이 프로듀스를 통해 되게 대중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맞아요. 이 선거 시스템 자체가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이게 AKB의 일본의 그 AKB의 총선 시스템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문화가, 제가 또 AKB를 또 좋아했었어요. 네. 다 좋아하시네요. 근데 여자라면 다 좋아했었습니다. 또 그 총선을 열심히 봐서 느낀 거지만, 이거는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도 제가 똑같은 말을 들었었는데, 뉴스 기사로서 이게 결국 이제 룸초이스 문화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 프로듀스 PD도 이거를 막 되게 건전한 그런 맞아요. 성착취물을 만들고 싶다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맞아요. 했고,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시스템이 말할 것도 없고, 룸초이스 문화라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 이 룸초이스 문화라는 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이돌 산업이 포주 산업이라고. 네. 이게 사실 프로듀서가 아니더라도 이 프로듀서가 이 아이돌 산업의 뭐랄까, 이 포주 산업이랑 본질을 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굳이 그런 프로듀스 같은 총선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미 아까 저희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소비 형태들이, 네. 이게 결국 거의 포주 산업 같이 마치 성구매로 이어진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모든 아이돌 시장이. 네. 그 아까 룸초이스 문화라고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그게 사실 또 여자판과 남자판에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맞아요. 네, 여자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투표권을 가진 시청자들이 굉장히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죠. 선택하는 그런 노래조차도 핑미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남자판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게, 초이스 권력을 가진 여성 팬들이 그 권력을 내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다가 투표를 구걸하고 다니죠. 구걸하고 다니고 그 힘든 그 아이돌의 서사에 이입해서 굉장히 가치 괴로워하고, 또 투표를 구걸하는 와중에도 상품을 건다거나 하는 식으로 금전적으로 또 주변에게 계속 맞아요. 예, 뭐 이에 요구를 투표하고 때. 인증하면, 저는 그때 막 하와이 간다, 감 간다, 막 맞아요. 여행권까지 정말, 봤죠. 네. 수백만 원을 그렇게 걸면서 광고를 했었죠. 그런 모습이 권력을 가진 소비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그게 팬들이, 이게 남의 성장, 이거는 아까 말한 이래서 서사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까도 서사가 제일 위험하다고 맞아요. 했는데, 이 성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이 남의 성적에 일희일비하고 과하게 몰입을 한다는 게, 네.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가 스포츠 문화도 되게 즐기잖아요. 네네. 스포츠 산업도 되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야구 팬들도 막 되게 유명하잖아요. 과몰입하는 네네. 것도. 맞아요. 그런 그리고 성과에 굉장히 몰입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시합을 하는지 성장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똑같이. 맞아요. 네. 이 똑같은 과정이 존재하는데 사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성적에 대한 영향력이 팬한테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저희가 아이돌과 일반 뭔가 연예인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비교를 했을 때, 그때도 팬덤의 중요성을 예시를 네. 들었는데, 결국 아이돌이라는 산업은 네. 이게 왜 포주 시스템이라고 하냐면 팬덤에 의해서 자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네. 팬덤의 영향력으로 네.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죠. 다른 이제 그런 몰입하는, 아까 그런 말한 운동 팬이라던가 네. 그런 것과 거 좀 다른 형상을 띠죠. 네, 팬이 없으면 그대로 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돌은. 맞아요. 네. 사실 스포츠 산업은, 물론 스포츠 산업도 네. 팬들이 이제 표를 사줘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몰입 소비를 하는
팬들이, 그러니까 그 코어 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건 되게 약간 대중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근데 아이돌은 진짜 거기는 코어 팬이 없으면 죽잖아요. 네. 아이돌, 그 코어 팬이 없는 아이돌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팬이 없으면 그대로 설자리가 없는 경쟁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팬덤 문화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서 든 거고요. 네. 이 유해함을, 아이돌의 유해함 시스템을. 그리고 제가 그 AKB 총선 시스템 생각을 하면서 그 유명한 넷플릭스의 도쿄 아이돌즈라는 다큐가 있는데 그 다큐를 보면서도 그 다큐에 보면 거기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랑 이 아이돌 산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여자 아이돌들을 이제 좋아하는 일명 그런 뭐 아저씨 팬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아이돌을 이제 집중 취재하면서 그의 그 성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약간 서사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서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큐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보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서사를 본 또 팬들은 더 얼마나 몰입을 하겠어요. 그럼 그런 응원을 할 수밖에 네, 없고. 저도 지금 사실 여돌 소비를 그만둔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전까지 사실 라이트 덕으로서 많은 여돌 중심의 이제 그런 방송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옛날에 이제 리얼 다큐도 진짜 많았었고 여돌 이름을 걸고 이제 방송하는 그런 방송들이 진짜 많잖아요. 요새는 뭐 유튜브로도 쉽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팬들 자체에서 그런 영상을 자기들이 조합해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소스를 긁어오죠. 뭐 V앱이나 그런 관련 인터뷰나 그런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왔던 거나 그런 것들을 긁어 모아서 일명 그런 입덕 깨기 영상 같은 거를 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서사가 모이면 저도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도 관심이 있던 친구였는데 얘가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 그럼 저도 거기에 더 응원을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네. 이 모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이 된 팬덤 마케팅 자체가 일본 아이돌 시장에서 건너온 게 맞아요. 이게 AKB의 총선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실 총선 시스템도 그것도 서사팔이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AKB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트레이닝 안 되는 거의 일반인을 가져와서 키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바라보는 거에서 팬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심지어 자의탁을 하는 거거든요. 걔가 커갈수록.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기획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차용해서 지금 차용을 해가지고 현재 아이돌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네. 네. 이거랑 관련돼서 또 팬덤 문화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사실 원래는 옛날에는 10년 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2D 오타쿠판이랑 이 아이돌 오타쿠판이 굉장히 분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달랐어요. 달랐는데 이게 점점 서로의 안 좋은 부분만 닮아서 비슷해지는 거를 느껴요. 저희는 맞아요. 두 판에 있던 맞아요. 사람들이다 보니 예를 들면 막 2D판에는 아이돌 팬덤 문화에 그 총공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총공 문화나 네, 아까 광고, 말했던 네. 맞죠. 광고 게시를 한다거나 생일날 그런 식으로 네, 해시태그를 한다거나 해시태그를 올린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일명 그런 내 새끼 문화도 진짜 심해진 것 같아요. 내 새끼를 과시하는 맞아요. 그것도 온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사실 2D는 그게 그래봤자 2D는 그나마 이제 실제 사람이 아니라 네. 진짜 말 그대로 캐릭터인 거라서 네. 사실 그런 부분들 이제 예를 들어 나의 성적인 연애 대상으로 본다거나 그런 부분들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 어쨌든 네. 뭐 하다못해 CP 그 일명 커플링 이제 그걸 소비를 한다고 해도 CP 소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실제 사람으로 엮는 것보다는 뭔가 죄책감으로부터 조금 덜 수는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에 내 새끼를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여성의 성을 배제하고 내 새끼를 이렇게 감싸는 문화가 그게 어느 정도 2D 오타쿠판에서도 오빠가 아닌 내 새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팬덤이 2D 오타쿠 문화를 가져온 것 같은 경우는 뭐 올리전 문화 같은 게 또 있죠. 올리전이나 굿즈 만드는 그런 문화예요. 네,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비공식 굿즈가 원래 있긴 했어요. 사실 뭐 옛날부터 네. 있었죠. 팬붓도 이렇게 통판을 통해서 팔았었고
그럼에도 올리전처럼 그렇게 다 모여서 그 2차 창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캐릭터 그 그쵸, 아이돌 아이돌의 캐릭터를 캐릭터성을 2차 창작한 것을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문화가, 그런 행사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올리전 문화 자체가 진짜 유해한 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팬덤을 갈아가지고 네. 여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갈아가지고 진짜 무임금으로 심지어 적자를 내가면서 네. 이 행사를 주최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여기에서 남는 거는 그 팬덤들 간의 결속력밖에 없고 맞아요. 이게 그 관련 해당 아이돌한테 돈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고 네. 아무리 기부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 자체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네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아무튼 2D 문화도 그리고 올리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획 부분에서도 문제지만 애초에 올리전은 그걸 진짜 말 그대로 소비만 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진짜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소비왕을 뽑는 등 소비를 과시하는 굉장히 그런 문화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이 2D 안 좋은 그 문화가 네. 일명 아이돌 문화로 이렇게 건너왔다는 네. 점. 그리고 굿즈의 퀄리티도 사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공식 굿즈보다 사실 비공 훨씬 굿즈가 예쁘고. 훨씬 예쁘고 네. 그게 다 여자들 능력 갈아가지고 만드는 맞아요. 거니까 예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거는 누구누구 아내의 팬입니다. 어쩌고 띠지 같은 거나 있었는데 뭐 시간표나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웬만한 네. 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팬 굿즈 이렇게 발매해주면 안 되냐 할 정도로 실제로 공식 굿즈 퀄리티는 낮고 관련 전공자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공자들이 만드는 굿즈니까 전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것도 자기 능력이잖아요. 네, 그 그 능력을 전문가들의 능력을 안 받고 쏟아붓고 있죠. 쏟아놓고 있다는 점이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팬덤 문화의 유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일단 팬덤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띠느냐, 지속성, 빈도, 이렇게 특징들이 세 개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게 굉장히 유해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소비 형태에 대해서는 일단 굿즈를 소비한다거나 아이돌의 스포트를 위해서 뭐 스밍, 앨범, 콘서트, 조공 뭐 이런 소비를 한다거나 팬 계정을 팔로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네, 이미지를 구체적인, 소비하는 것도 네. 있고요. 네, 이런 소비는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뒷바라지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또래 문화라거나 집단적인 성향을 띠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그런, 더 네, 극대화되죠. 네, 극대화되는 그런 식의 소비 문화도 나타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 모든 소비의 시스템 자체가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에서 네. 기반한 거라는 거. 네네,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몰입과 과소비를 유도하는 이런 K-pop 문화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불매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저희의 그 입장은 진짜 철저하게 탈K-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강경하게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아이돌 시장 자체에 대한 불매를 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편이 주제가 이 편의 주제는 시장 페미니즘과 K-pop 시장의 본질, 즉 포주 산업,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에 대한 영향입니다. 사회에 굉장히 팬덤이나 팬이 아닌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뤄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